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조금 넓어진 경의선 책거리에서 시즌2를 열고 있는 예따 책방입니다. 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어서 문은 못 열고 있고요. 책 읽고, 책 고르고, 택배도 보내고, 주문하신 분들한테 택배도 보내고 있고요.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되게 귀한 책을 봤어요. 짜잔! 나의 비거니즘 만화. 어느 비건의 채식 그리고 동물권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보선님의 만화책이에요. 요즘에 만화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머리가 안 굴러가서 어려운 책은 못 읽겠고, 다른 존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2020년 우수환경도서로 환경부에서 상도 받았대요. 작년 1월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만나서 작년에 진짜 내가 책을 정말 안 봤구나. 세일즈 포인트도 확인해 왔더니 꽤 되던데 네, 늦게 만나서 죄송합니다. 저는 좋은 책, 세상에 나쁜 책은 별로 없다. 너무 막 이렇게 현실이나 사실을 왜곡시켜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막 이렇게 뭔가 써내려가기 위한 막 그런 약간 이상한 책들만 빼면 세상의 책들은 다 읽을만하고 읽을만한 가치가 있고, 누군가는 거기서 또 자신에게 맞는 어떤 생각들, 뭐 행동의 지침들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보거나 고르는 기준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재밌겠다 싶으면 이제 읽는 편인데, 그러면서 이제 좋은 책이 뭘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는데, 제가 까먹을까 봐 적어놨어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쉬운 책이 좋은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거는 좀 더 평등하고 보다 평화로운 세계로 다가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거기에 너무 딱 부합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좋다. 너무 좋다. 빨리 읽었으면 내가 빨리 소문을 냈을 텐데, 좀 늦게 봐서 웬 뒷북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한테 참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비건, 뭐, 웰빙과 막 채식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안 그래도 이제 막 살아가기 힘든 어떤 채식주의자나 뭐 이런 분들을 굉장히 이제 시달리게 하는 편견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세계에 살잖아요. 저도 사실은 고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 일주일에 3-4번은 먹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채식 못해, 나는 안 돼. 막 이런 이렇게 막 공장식 사육에 대한 문제점, 막 예전에 무슨 철학자의 식탁 위에 고기가 없는 까닭인가, 뭐 이런 책들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어떤 육식에 관련한 부분들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요즘에 이제 동물권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동물 해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들을 보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논리나 머리로는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나는 정말 고기를 끊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회피하거나 이렇게 피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책, 이건 또 나에게 얼마나 또 큰 무거운 짐을 나에게 던져줄까? 그래도 만화니까 좀 한번 봐볼까? 막 이러면서 보게 된 책인데, 오늘부터는 우유라도 먹지 말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사실은 더 많겠죠. 뭐 맨날 고기를 먹는 건 아니니까. 잘하면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이제 만족감을 얻으려면 적어도 이날만큼은 완전 채식 뭐 이런 어떤 이벤트처럼 이제 하나씩 둘씩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배지미를 시켰습니다.
아, 우유 말고 이제 배지밀을 먹어야겠어. 배지밀비는 달콤하기도 하니까 배지밀비를 이렇게 시키고 아, 보면서 책 읽다가 막 배지밀을 주문하고 있고 막 이랬는데 되게 그만큼 뭔가 아주 너무 큰 부담, 제대로 할 거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쪽에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분들, 저 같은 사람들 되게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 한번 보세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책 뒷표지로 가면, 비거니즘. 우리 뭐, 이렇게 나 비건이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채식을 하지 않더라도, 요즘엔 채식주의자를 막 여러 단계로 막 이렇게 지칭하는 용어도 있고, 우유를 안 먹고, 네 발 달린 짐승만 안 먹고, 이렇게 과일류만 먹고, 그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다 잘 알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떠나서, 비거니즘이라는 건 삶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고,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돼. 인간 원래 불완전한 존재인데 무슨, 그래서, 그래? 그래, 그럼 나 한 달에 한 번도 괜찮겠니?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줘서 되게 고마운 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뒷표지, 추천사가 그냥 줄줄줄줄 있는데요. 비거니즘은 모든 동물의 삶을 존중하고, 모든 동물의 착취에 반대하는 삶의 방식이자 철학. 그래, 누가 착취에 찬성을 하겠어요? 지지를 하겠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고기를 좋아해서 그렇지, 이런 거잖아요. 약간 이중적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뭔가 모순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동물을 좋아하고, 자기 앞에 뭔가, 착취당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그런 어떤 고통이나 이런 과정들이 다 이제 지워져서 고기, 살코기,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제품화된, 이런 것들을 소비하면서 사실은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기에 너무 적합한 세계에 살고 있어서 그럴 텐데, 그렇게 딱 삶의 방식이다, 철학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시작을 해서, 그래? 막 되게 까칠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약간 그러면서 해제되는, 경계심이 해제되는, 그런 뒷표지였어요. 비건은 완전 채식주의자가 아니다. 비거니즘은 고기, 생선, 유제품 먹지 않기가 아니다. 비거니즘이란 일종의 삶의 태도이며,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건이라 합니다. 되게 욕하지 않아요? 그래? 이런 삶의 태도는, 나도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 불완전한 실천이라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 여기서 또 한번. 정말? 불완전해도 괜찮아? 나 이랬다 저랬다 해도 돼?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다른 존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비거니즘의 세계로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막 보셔요. 김한민,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을 썼던, 작가님의, 추천사도 있어요. 시세퍼드 활동가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언젠가 쇼펜하우어는 모든 새로운 진실이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멸시와 조롱, 강함, 부정, 그리고 받아들임의 세 단계로 나눈 바 있다. 역시 그럴듯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과정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상상하고 사람들 앞에서 비건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건 비건 이야기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 꺼내는 사람도 없다. 이 이야기 속에도 그 점이 참 잘 보인다. 가장 소외된 타자, 비인간 동물을 위하려는 한없이 투명한 동기가. 라고 추천의 글을 써주셨고요. 은하선 비건 술집 드렁큰 비건 공동 대표로 들어있네요. 무엇을 먹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비거니즘은 삶을 의심하라고 원한다. 고통을 함께 직면해보면 어떻겠냐고 질문한다. 나의 비거니즘 만화는 불편함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세상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책이다.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더 넓은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일주일에 한 끼라도 채식을 해보자. 이거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자의 말처럼 익숙함에 잠식되기보다 고통을 마주보면 거꾸로 나의 주변이 풍성해진다. 그리고 잡식가족의 딜레마 감독님인 황윤 감독님은 비거니즘에 대해 쉽고 유쾌하며 친절한 가이드북. 비거니즘은 완벽한 채식주의가 아니라 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삶의 방향성이자 지향이다. 모두가 비건이 될 수는 없더라도 누구나 비건 지향적인 삶을 살 수는 있을 것이다. 동물과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서식지인 지구가 지금보다는 덜 고통스럽고 더 평화롭기를 희망하는 모두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작가 소개로 가볼까요? 작가 보선, 그리고 쓰는 사람. 어두운 마음 안에서 작은 빛을 찾아 그려내길 좋아한다. 멋있어. 타자의 고통의 아픔을 느끼며 더 많은 존재가 덜 고통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건을 지향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타인의 삶을 탐구한 에세이집 평범을 헤매다 별의계로를 짓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 책은 원래 카툰? 이 책은 원래 트위터에서 비건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 쓰는 해시태그 나의 비거니즘 일기에서 따온 제목이라고 해요. 작가 자신을 채용한 인물이자 화자인 에밀리, 여기 에밀리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비인간 동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비건이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비건이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줄줄줄줄 이야기가 나오는데 머릿말 정도는 공유를 머릿말에 이제 이 책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서 머릿말을 좀 자세하게 읽어 드릴게요. 비거니즘을 만나기 전 제가 느끼기에 세상은 인간만의 것이었습니다. 개, 고양이, 비둘기를 제외하고는 살아있는 비인간 동물을 마주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길가엔 고깃집이 즐비하고 백화점엔 무표시 고급스럽게 전시되어 있으며 냉장고엔 우유와 달걀이 신선하게 자리하고 있죠. 이렇게 우린 동물의 죽음 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동물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왔어요. 가끔은 동물에게도 일생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눈이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만 소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소도 그 커다란 눈망울로 저를 분명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모습은 그 소의 생에서 마지막 장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울어야 하나 웃으며 보내줘야 하나 알 수가 없어 머리가 복잡하더군요. 짧은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소를 보내며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도살장을 떠나 다시 동물이 부재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동물의 죽음에 대해 더는 무뎌지지 않기로요. 이 책이 비인간 동물이 우리의 사유 안에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동물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삶의 주체로서 사유의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사유의 대상이 확장하면 내 안의 세계도 넓어지게 됩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비거니즘을 열어본다는 건 늘 그랬던 익숙한 현상들을 전복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거니즘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육식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들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거니즘은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기 위한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너무 큰 죄의식 같은 거 없이 이 만화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막 동물들 막 소, 돼지, 닭, 개 이런 애들이 음식 이전의 삶이라는 이제 꼭지로 어떻게 이제 도축이 돼서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에피소드로 담아서 약간 정보사람들처럼 이렇게 툭툭 그것도 만화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얼추 알고 있었던 다큐도 많고 책도 많았으니까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도 있고 처음 동물들의 털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뜯어갖고
한다고 막 맞추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이제 계속 이렇게 떠오를 만한 근데 그렇게 막 잔인하게 잔혹하게 그려놓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이 우리 뇌 속에서는 이제 얼마든지 상상을 증폭시킬 수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것만으로도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옷은 안 입을 수 있는데 고기도 어떻게 딱 끊을 수 있을까? 자신은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든 책이었어요. 저는 채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진실 앞에서는 방관자로 있기 마련이니까요. 기아 문제, 소수자 문제, 환경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삶을 오로지 바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저 이 문제가 또 너무 좋았어요. 노력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채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회 문제 중 일부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육식 뒤에 어떤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해서 그 진실이 여러분의 삶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실을 마주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책의 일반 농장보다 동물복지에 신경 쓴 동물복지 농장을 소개했습니다만 동물복지 농장은 동물권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동물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데 있어 그 과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 농장에서 나온 고기나 달걀, 우유를 소비하는 것은 소비자의 동물권 인식을 생산자에게 보여주어 사육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분명 가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동물을 착취하고 도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동물복지 농장의 상품 소비를 권유한다기보다 불가피하게 동물을 소비하게 될 때 동물을 위해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비거니즘 만화에는 비건의 일상부터 비거니즘으로 바라본 세상, 농장 동물의 삶, 공장식 축산의 문제까지 다루며 동물과 새롭게 관계 맺을 수 있는 도구들을 담아봤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썼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사색의 시간이 되어주길, 비거니즘에 다가갈 작은 용기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편 한 편의 에피소드들의 제목들이 있고 비건이 된 이유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간 자기의 이야기, 우울증에 있는 자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다가 첫 번째 태그를 어디다 붙였나 볼까요? 귀여워서 슬픈 동물. 전 이건 처음 봤어요. 웰시코기 이야기 아세요? 이렇게 엉덩이, 꼬리가 되게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귀엽다고 궁둥이 웰시코기 너무 귀여워 이런 그런 걸 얼핏 본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저에겐 귀엽지 않아요. 슬프고 끔찍하죠. 개의 입장에서 왜 끔찍하냐고요? 사실 웰시코기는 원래 꼬리가 길거든요. 저희도 개를 잘 몰라서 정말? 예전에는 가축이 꼬리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지만 지금 인간은 오로지 미용 때문에 웰시코기의 꼬리를 잘라요. 짧은 꼬리를 타고난 웰시코기는 일부 품종일 뿐이고 대부분 단미 수술을 거쳐 꼬리가 짧아지는 거죠. 얼마 전에야 알게 된 아멜리 주인공 과거에 느꼈던 귀여움이 몽땅 괴로움으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꼬리가 절단된 궁둥이를 귀여워했단 말인가? 해가지고 찾아보면서 이제 각성하고 귀여움이란 자고로 귀하디 귀한 사랑스러움이지만 귀여운 거 인간이 무슨 권리로 동물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을까? 하면서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 뒤에는 괴상함이 많은 것 같아. 이러면서 이런 만화들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또 웰시코기 귀여운 거 사람들이 뭔가 열광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두 번째 태그는 마음을 행동으로. 이게 약간 이거 보면서 이거 같이 하자고 얘기해야겠다 사람들한테. 이 꼭지 보면서 누구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길 바란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센스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서 괴리감이 드는 순간이 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아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다. 그쵸. 그때 막 뭔가 무력감과 막, 아무것도 뭘 할 수 없고 막 이럴 때 되게,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합리화하며 도망갈 때. 그쵸. 그렇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지 못할 때는 이렇게 회피하고, 이렇게, 모른 척 하고 싶어지고 막, 그러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연민을 속으로 안고만 있으면 그건 진짜 연민이 아니다. 수전 선택의 타인의 고통 얘기가 나와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우리가 보여주는 연민은 우리의 무능력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고함도 증명해주는 셈이다. 이 책을 읽고서 지혜니가 깨달은 건 연민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곧 회피의 감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자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어떡해. 불쌍해. 그리고 행복 안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세상은 좀 더 포근해질 수 있다. 마음과 행동이 만날수록 우리는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다. 제가 비건을 지향하게 된 것도 동물에 대한 제 마음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더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좀 귀엽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거 참 음식 이전의 삶 해가지고 이제 돼지, 산란 개, 이런 어린 송아지, 막 젖소 이야기, 개, 식용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매년 100만 마리가 넘는 개가 소비가 되고 있대요. 하루에 2,739마리.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른 고기를 내가 또 그만큼 먹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마음 한쪽이 막 되게 무거웠었는데 조금만 줄이자. 조금씩 줄이다 보면 이런 생각도 막 들었었고요. 한 벌의 모피코트. 이거는 막 이렇게 어디 막 신문 기사나 이런 거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벌의 모피코트를 위해 몇 마리의 동물이 사용될까요? 개 15마리에서 20마리, 흑담비 60에서 70마리, 다람쥐 200에서 400마리, 라쿤 30에서 40마리, 밍크 30에서 70마리, 바다표범 6에서 10마리, 수달, 쓰라스니, 여우 소리 토끼 주주주주. 네, 이 동물들에게서 그 털이나 가죽을 얻는 과정, 또 그냥 막 그림이 잔인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근데 그냥 살아있는 애들을 막 몽둥이로 머리를 치거나 이렇게 바닥에 세게 팍 이렇게 내던져가지고 내동댕이 치거나 이렇게 마취 없이 막 이렇게 벗겨버린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순간순간 나오는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정신이 온전할까? 어떻게 살아있잖아요. 물건이 아니니까. 물건도 막 매일매일 던지고 막 이러면 되게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살아있는 생명체를 집어 던지거나 막 갈아버리거나 막 그런 게 노동인 사람들은 얼마나 일터가 지옥일까? 아니면 이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되게 무감각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일터를 위해서라도 비거니즘 이쪽 공장식 축사나 뭔가 고통스러운 어떤
동물 사육, 뭐 죽임, 이런 것들이 좀 더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하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갑자기 또 다시 보니까 또 한숨 나오네. 예, 뭐 많은 이제 채식이나 이런 동물 해방, 뭐 동물권 이런 이야기에서 등장하듯이 여기도 이제 공장식 축산의 문제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고요. 또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또 나왔는데, 이제 공장식 축사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규모 동물 학대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6억 1900만 명입니다. 인간은 3일마다 그만큼의 동물을 죽입니다. 이거 보면서도 또 한숨이 팍 나왔어요. 난 또 거기에 얼마를 또 기여하고 있나? 그런 생각들도 들고,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이만큼 하다가 이제 바로 지금부터 비건! 비건이즘! 해가지고 확 바꿀 수 없다고 해도 뭐하니면도 영아니면 일이 아니더라도 그 사이의 차이는 매우 크다.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죄의식이나 무력감이나 너무 이렇게 완전하지 않음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바꿔보자, 같이 좀 가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아주 조곤조곤 이야기해주는 그런 만화여서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젖소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서 알고 있긴 했는데 또 다시 이제 각성하게 되면서 내가 우유는 안 먹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라떼를 좋아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라떼는 안 먹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우유부터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우유 말고 두유. 고기도 안 먹는 날을 정해서 좀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 보도록 하고 그래 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이제 컷이, 천둥 치는 날이라도 하늘은 무너져 내리지 않아. 완벽하지 않아도 무사하다는 것과 불완전해도 가치 있다는 것, 두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 되게 멋진 말이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무사하다, 불완전해도 가치 있다. 완벽하게, 내가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좀 완벽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있잖아요.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안 할래, 뭐 이런 건데, 노력하는 삶? 비건 지향 조금씩이라도 너 그거라며 이렇게 어떤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다가 내가 3일 만에 또 작심삼일로인데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막 일에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것처럼 채식 비건니즘 쪽으로 한 발이라도 조금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갖게 해준 아주 좋은 만화책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읽게 됐던 건 저희 조카 22살인가가 되는 조카가 요즘에 음식 만들거나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주변에 동물권이나 비건 지향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난 어떡하지 해서 막 고민들을 하고 있길래 관련해서 뭔가 좀 이렇게 추천해줄 만한 책이 없을까? 이렇게 막 해서 찾아보다가 이 책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탁 다가가기 좋은 이 책 읽고 이 친구도 저처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뭔가 나를 만들어서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또 되게 중요한 팁 주세요. 비거니즘을 실천할 때 가장 필요한 마음은 무력감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 같다. 실천의 가치를 아는 것, 작은 변화를 믿는 것. 매일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1년에 365개의 일회용 컵을 줄이게 되고, 그쵸, 컵만 줄이나요? 막 이렇게
뭐죠? 홀더도 줄죠, 뚜껑도 줄죠, 빨대도 줄죠. 막 대단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커피 장사 좀 해봤는데, 일회용품이 진짜 하루에 막 수백 개씩 막 나가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구나. 막 이런 약간 그 자괴감 같은 것도 한꺼번에. 장사가 잘 돼서 좋긴 한데, 잘 될수록 쓰레기가 막 이만큼씩 쌓이는 걸 보는 게 참 마음이, 좀 나은 거 없나? 막 이런 생각들 막 들고 그랬었어요. 하루 한 끼 채식에 도전하는 사람은 10년이면 3,650번의 채식을 한 셈이 된다. 이렇게 막 수치화돼서 막 하면 난 지금 이렇게 하면 10년이면 이만큼 할 수 있어. 막 이런 약간 정신승리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어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시도, 실천들이 모이면,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면이 되듯이. 이런 작은 점 같은 노력이 촘촘히 엮여서 언덕만한 융단이 되어 커다랗게 반짝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약간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저는 비거니즘에 대한 논의가 비거니즘의 틀린 점을 지적하는 대신에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 일부 사람들이 비건에 대해 우려하는 대로 식물이 정말 고통을 느끼면, 야, 식물은 고통을 안 느끼냐? 뭐 이런, 하면서 약간의 조롱과 비난과 비판이 막 뒤섞여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비판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식물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본 건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더 보강해 나갈 수 있는, 더 좋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어떤 비거니즘의 철학들이 더 많이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맺고 있어서 되게 좋고, 지치지 않게 비건 지향이라는 꼭지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비거니즘은 사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데, 비거니즘을 너무 거창하고 무겁게 생각해서 실천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천을 하더라도 그 실천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자책하고 자기 비하하는 분들도 있고요. 막 이렇게 일회용 컵 어쩌다 쓰고 말았다. 난 쓰레기야. 막 이렇게. 완벽해지려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비거니즘을 실천할 때 지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나쁜 행동을 했어. 그러므로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내 행동은 부족했어. 막 이렇게. 근데 사실 죄의식은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어 자신을 학대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쏟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거니즘을 건강하고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 나는 사람이니까 불안한 건 당연하다 라는 생각. 비거니즘을 실천하기로 했다면 또 조심할 것이 있어요. 너무 큰 의무감을 짊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지나치면 자신을 압박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죠.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싶다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나는 채식을 해야 해. 나는 채식을 하고 싶어. 나는 동물을 먹으면 안 돼. 나는 동물을 지키고 싶어.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나는 성공하고 싶어.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나 실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모든 시도는 실천이고, 모든 실천은 종착지가 아닌 과정이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만화책이에요. 책 뒷날개를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이 뒤에 또 일목요연하게 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뒷날개에 비건은 동물이 사용되거나 동물이 생산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육류, 어류, 가금류, 달걀, 꿀, 우유 등의 유제품, 동물 털과 가죽이 사용된 의류, 동물 실험이 이루어진 화장품 등의 제품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대상화하거나 적재하는 서비스에 반대합니다. 동물원, 서커스, 동물 카페, 동물과의 공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행동합니다. 하지만 비거니즘은 삶의 반경을 넓히는 방향성, 이게 그 실천 방법은 무척 많고 다양해요.
하면서 분리수거하기. 이거 분리수거가 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동물 실험하지 않은 제품 소비하기. 일주일에 한 번 육식하지 않기. 동물단체에 기부하기. 공장식 축산의 폭력성 이해하기. 동물을 대상화하지 않으려 노력하기. 이 중 하나라도 실천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비건을 지향하고 있는 거랍니다. 너무 다정하죠. 그래서 저도 약간 지향. 고기 좋아하는데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비건 지향을 해보고 싶다는 강렬한, 그리고 우유는 꼭 끊어보고 두유로 대체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아주 쉽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나의 비건이즘 만화 책이었습니다. 보세요. 네.